이게 지금 무스 테스트 값이 굉장히 안 좋다고 코너가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제가 회전을 하고 있죠. 웬만한 코너들은 뭐 충분히 일반적인 영역의 코너링에 드라이빙 마이카 링크드카의 김PD입니다. 쌍용 티볼리 에어 1.6 디젤 모델 안에 지금 타고 있습니다. 전편에서 파워트레인에 대한 리뷰를 했고요. 엔진과 트랜스미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은 제 1편을 먼저 보시고 이 편을 조금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 편에서는 주행 특성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할까 해요. 주행 특성이라고 하면 차량의 거동, 움직임, 그 다음에 뭐 핸들링, 승차감, 뭐 소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리뷰를 할 거예요. 자, 일단 주행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티볼리라는 모델이 이 컴팩트 SUV이고 이 차량을 어떤 스포츠성의 염두를 두고 이 차량을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팩트 SUV라는 컨셉 자체가 전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편하게 주행을 하기 위한 그런 마실용, 저는 이제 마실용이라고 얘기하는데 편하게 주행하기 위한 출퇴근도 하고 뭐 서울 근교 나들이 가고 이런 용도로 쓰는 게 이제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컨셉을 이제 그런 컨셉에 맞춰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걸 리뷰를 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많은 이제 그 티볼리와 경쟁 모델인 코나, 현대 코나에 대해서 좀 많은 리뷰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좀 대세적인 의견이 티볼리가 주행 특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걸로 리뷰를 봤어요. 해외에서 한 테스트들 중에서 이제 무스 테스트라고 있죠. 이제 회피 기동성. 물체가 앞에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갑자기 이제 차선을 바꾸고 피해갈 수 있는 회피 기동성에 대한 테스트인데 그런 테스트 값들이 좀 티볼리가 조금 값이 좋지가 않죠. 그거에 반해 이제 코나는 무스 테스트 값이 조금 좋게 나온 편이고요. 티볼리의 이 주행 특성 자체가 굉장히 조금 거동이 둔하고 코너링 성능이 좋지 않은 걸로 리뷰들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행 특성에 대한 부분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사실 리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의 컨셉이 이런 컴팩트 SUV 자체가 어마어마한 코너링을 요하는 사실 그런 차량은 아니잖아요. 이제 일상 영역에서 승차감적인 부분도 중요하단 말이죠. 티볼리를 리뷰를 할 때는 코너링의 한계가 어떻고 운전 재미가 어떻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일상 영역에서 얼마나 편하게 탈 수 있고 그러면서도 최소한의 회피 기동성은 보여줄 것이냐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시각으로 이 차량을 운전을 한다면 컴팩트 SUV라는 컨셉에 굉장히 충실한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의 그 서스펜션이 앞쪽에 맥퍼슨, 뒤에는 토션빔이 들어가 있죠. 전형적인 이제 싸구려 세팅이에요. 지금 현재 코나 1.6 디젤은 제가 소유를 하고 있고 항상 타고 다니기 때문에 승차감에 대한 비교는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고 제가 아마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정확할 거예요. 참고로 제가 소유하고 있는 1.6 디젤에는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티볼리 에어에는 16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승차감의 변화 요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제해 두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일단 결과값만 말씀을 드리면 코나는 60km 이내의 영역에서도 이런 저속에서 승차감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게 막 굉장히 잔진동도 걸러주지 못하고 통통 튀고 통통 튄다는 게 무슨 미니 쿠퍼처럼 기분 좋게 통통 튀는 게 아니라 아주 불쾌감을 주면서 통통 튀고 승차감이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안 좋아요. 타본 차들 중에서 아마 승차감이 안 좋은 걸로 말하면은 코나 1.6 디젤이 아마 가장 안 좋을 거예요. 그 정도로 승차감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티볼리 에어는 코나랑 동일한 휠베이스를 갖고 있고 서스펜션의 세팅 자체가 조금 더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속 구간에서의 승차감 한 60km 이내에
고속이라 그러면 80km 이내의 승차감은 이 티볼리 에어 쪽이 훨씬 좀 승차감이 부드럽고 진동도 잘 걸러주면서 편안합니다. 결과값만 놓고 봤을 때, 컨셉을 생각을 했을 때 80km 이내의 승차감이 이쪽 티볼리 쪽이 훨씬 우수하다는 거죠. 이 차량의 가격과 서스펜션 구조를 생각을 했을 때 뭐 이렇게 60km, 70km 이내의 속도에서는 좀 이렇게 좀 편안한 승차감을 주기 때문에 그 편안하다고 해서 그런 대형 세단 같은 승차감은 아닙니다, 결코. 토션빔의 특성상 좀 잔진동도 못 걸러주고 통통 튀는 부분이 있어요, 이 차도. 그런데 코나 대비 훨씬 승차감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고속 구간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상황이 역전이 돼요. 110km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피칭 요인이라고 하죠. 차량이 위아래로 떠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150km 언저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차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110km 이상의 고속 승차감은 오히려 코나 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소음 부분도 저속에서는 오히려 코나보다 조금 더 조용한 듯한 느낌이에요. 제가 뭐 이제 데시벨을 재보지는 않아서 정확한 값은 아닌데, 어쨌든 엔진이 주는 이 엔진 사운드의 소리가 더 좋기 때문에 좀 더 조용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110km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저는 이제 하부 소음보다도, 요전에 리뷰했던 K3에서는 제가 하부 소음이 굉장히 심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부 소음보다는 이 풍절음이 엄청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고속에 좀 특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세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크게 단점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지금 무스 테스트 값이 굉장히 안 좋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사람들이. 자 이렇게 좀 코너가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제가 회전을 하고 있죠. 뭐 아주 제가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극한의 코너링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일상적인 영역의 코너링에서는 지금처럼 차량의 거동이, 뭐 롤은 코나 대비 조금 심해요. 롤은 좀 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코너링 자체가 막 코너를 못 돌아 나갈 정도의 어떤 그런 특성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웬만한 코너들은 뭐 충분히 이 차를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큰 거부감 없이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코너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량을 리뷰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제 이 차량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면서 코너링 특성이 좋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상 영역에서 어느 정도 좀 파워풀한 주행을 하시더라도 지금 4000rpm까지 써가면서 코너를 돌아도 뭐 크게 문제 없이 코너를 충분히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좀 과격한 코너링을 도셔도 차체가 뭐 균형을 잃으면서 완전히 뭐 이제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스 테스트 값을 너무 신봉을 해서 무스 테스트 값이 낮으니까 좋지 않으니까, 해외에서 이제 무스 테스트 값이 좋지 않으니까 티볼리가 코너링 성능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일상의 영역에서는 충분한 코너링 성능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타이어가 16인치 타이어고, 코나 같은 경우는 18인치 타이어를 제가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18인치 타이어를 낀 코나랑 비교를 했을 때 롤링은 조금 더 있는 편이고요. 하지만 충분한 코너링 성능을 보여준다는 거죠, 일상 영역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차량 안에는 지금 컬럼식 NDPS 들어가 있죠. 모르겠어요. 지금 나오는 2019년식은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건 2016년식이고, 내가 핸들을 꺾으면 조금 있다가 바퀴가 도는 느낌이에요. 핸들에 유격이 조금 있는 거랑은 달라요. 그거랑은 다른 느낌이고, 딱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어리버리 깝니다. 핸들이 어리버리 깝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향을 하면은 핸들이 내가 틈만큼 정확하게 핸들이 조향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늦게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핸들링이 좀 둔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코나가 훨씬 좋습니다. 코나는 이제 그런 이질감이 컬럼싱을 같은 컬럼싱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이질감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티볼리에 있는 달려있는 이 MDPS는 요 페이스리프트 된 아반떼 말고 그냥 아반떼 AD 처음에 나왔을 때 아반떼 AD랑 거의 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느낌도 드냐면 이게 그 컬럼식 핸들 때문인 건지 아니면 서스펜션의 문제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그런데 어떤 또 느낌이 드냐면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조향을 해보면요, 앞쪽 바퀴랑 뒤쪽 바퀴가 조금 따로 논다 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뒤가 잘 따라오는 듯한 느낌은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핸들을 이렇게 굳이 이렇게 과격한 코너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좀 돌리면, 내가 돌렸는데 조금 있다가 앞바퀴가 돌고, 앞바퀴가 돈 다음에 조금 있다 뒷바퀴가 도는 약간 이런 느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도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안 좋은 단점이죠. 코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코나는 핸들을 돌리면 좀 앞바퀴가 좀 바로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고, 물론 이제 코나도 미니 쿠퍼나 이런 차량에 비하면 핸들링의 이런 감도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얘는 코나보다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그 핸들의 조향 특성은 조금 단점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른 매체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핸들을 좀 이렇게 묵직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걔가 좀 매우 어리버리해요. 그러니까 매우 어리버리하다는 게 뭐냐면, 묵직해졌는데 내가 돌리면 조금 있다가 묵직해져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운전을 하는데 좀 많이 방해가 돼서 그거는 좀 쓰지 않는 편이 나은 것 같고, 지금 저는 이제 핸들링 모드는 노멀 모드에다 놓고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ABS가 들어오면서 제가 그 브레이크를 좀 밟았는데, 브레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브레이크 성능 자체가 막 굉장히 떨어진다? 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차량 밸런스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타이어의 문제인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과격한 브레이크를 하면 바로 ABS가 들어오면서 심하게 차량이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거는 호나랑 비교를 하면요, 그 한계치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제가 그 브레이크를 했을 때 한 100km 좀 안 되는 속도였거든요. 80km 정도에서 지금 그 브레이크를 때렸을 때도 ABS가 좀 심하게 들어오면서 차가 쭉 미끄러져 나가는 그런 특성을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한 단점이거든요. 이게 이제 2016년 모델이고, 좀 리뷰들을 찾아보니까 2018년도 모델은 많이 개선이 됐다는 또 이야기도 있어요. 희한한 게 어떨 때는 브레이크가 잘 듣고요, 어떨 때는 ABS가 굉장히 빨리 들어오면서 차가 미끄러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ABS 모듈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차량의 밸런스가 좋지 않아서 실제로 타이어가 좋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 건지, 아니면 타이어가 그립이 좋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인 건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서는 굉장히 브레이크를 때렸을 때 차가 확 날아가면서 그다음에 ABS가 금방 들어오는 이제 그런 좀 위험한 상황이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고속에서의 브레이킹은 더 위험해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좀 테스트를 하면서 100km 이상의 속도에서 그 브레이크 테스트를 해봤는데, 고속용에서는 브레이크를 과도하게 아니더라도 조금만 급격한 브레이크를 하게 되면 차체가 좌우로 좀 많이 흔들리면서 브레이크가 좀 많이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주행에서의 브레이크 성능도 별로 좋지 않고, 이런 80km 이내의 속도에서는 브레이크 성능 자체가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간혹 이렇게 좀 급격하게 ABS가 들어오면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행 특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드렸는데, 요약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실용 구간에 최적화되어 있는 주행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00km 이내의 속도에서 110km 이내의 속도에서 좀 편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고, 100km, 110km 이내에서는 토션빔을 쓴 것 치고는
꽤 괜찮은 승차감과 코너링 특성을 보여준다는 점. 하지만 한계 속도가 낮고 110km가 넘어가기 시작해서부터는 차체가 많이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성능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고속 운전에서는 차량의 밸런스가 좀 좋지 못하다는 점. 이런 특성들은 코나랑 굉장히 대비가 되는 부분이에요. 코나는 저속 구간의 승차감이 좋지 않은 대신에 고속 구간에서 티볼리 대비 고속 안정성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고속 브레이킹 성능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코나랑 티볼리의 특성이 조금 약간 상반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차가 좋다, 어느 차가 나쁘다 보다는 세팅이 좀 달리 됐다. 하지만 이 차량의 컨셉을 생각하고 이 차량을 주로 운전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티볼리 쪽이 조금 더 나은 세팅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 편에 계속 저희가 아시죠? 이제는 아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시리즈로 영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보통 5편에서 많게는 7편까지도 만드는데, 이번 티볼리 영상은 아마 7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다음 편에서는 어쨌든 실내에 대한 공간성 그리고 소재에 대한 부분들 집중적으로 또 리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림을 켜두셔야 되는데 구독을 해야만 알림을 킬 수 있으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켜놓으시면 저희가 업데이트가 되자마자 저희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